오는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우주행이 실시됩니다. 3차 발사 이후 2년 반 만의 도전인데요.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또 이번 비행을 통해 누리호가 수행하게 될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김종한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누리호 4차 발사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차라고 하니까 벌써 4차까지 왔나 싶은데 이번 4차 발사가 지난 3차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네, 이번 4차에는 발사체는 거의 동일하고요. 발사체는 거의 동일하고 가장 다른 점은 이제 그 발사체 꼭대기에 올라가는 탑재 위성들이 이제 달라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3차 발사 때는 차세대 소형 위성이라고 한 200kg 정도 되는 이제 작은 위성이 탑재됐다면 이번에 이제 주로 실리는 위성은 500kg 정도, 500kg이 넘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실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탑재체로 이제 예전에 3차 발사에서는 큐브 위성 7기가 이제 발사됐었는데 이번에 수량이 좀 더 늘어서 12기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뭐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이번 처음으로 이제 야간에 발사를 한다는 점이 있어요. 네. 주 탑재 위성이 그걸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는 27일 자정 근처에 이제 발사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발사가 늦은 시간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번에 주 임무가 오로라 관측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네, 오로라 맞습니다. 관측 외에 다른 임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오로라 관측을 하려면 밤마다 이제 거기 특정한 위치를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같은 지점을 같은 시간에 지나가야 되는 그런 특별한 궤도에 위성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걔를 위해서 이제 그 궤도에 올라갈 시간이랑 발사체가 날아가는 시간 그런 것들 고려해서 이제 밤에 이제 발사가 되도록 이제 준비가 되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고도 600km 그러면 이제 고도 600km에서 이제 하루에 수십 번씩 이제 지구 궤도를 돌게 되는데 그 고도 600km의 차세대 중형위성 주탑재 위성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큐브 위성들을 순서대로 12개를 순서대로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이제 4차 발사가 되니까 기존처럼 이제 발사체가 제대로 비행하는지만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많은 위성들을 원하는 궤도에 원하는 시각에 내가 정확하게 올려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 개발한 이 누리호를 이제 상업적 운용을 할 수 있는지, 상업적 운용에 얼마나 가까워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3차 때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였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소형 위성보다 이번에는 중형 위성 3호입니다. 크기도 확실히 커졌고 무게도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역할입니까? 우선 이 위성 자체는 500kg 정도, 500kg 좀 약간 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로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로라 관측이라든지 대기 관측 이런 일들을 이제 우주과학 실험을 이제 주로 수행하게 되고요. 또 다른 이제 탑재체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안에 이제 바이오 프린팅을 하는 장비가 또 실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게 이제 우주 실험하고 우주 공간에서의 뭐 장기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기초 실험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위성 자체의 역할은 이제 그런 건데 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이제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500kg 정도 되는 그 중형급 위성의 표준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려고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호인데 1호, 2호는 이제 항우연 주도로 이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제 1호는 발사가 됐고 2호는 아직 발사가 사실은 안 됐습니다. 발사 이제 좀 3호보다 더 늦게 발사되도록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3호는 이제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했던 그 표준 플랫폼을 이제 항공우주 산업, 그러니까 산업체에 이관을 해서 산업체가 그 기술을 전수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꾸미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3호부터는 이 정부 연구소가 연구했던 위성 시스템을 버스 시스템을 이제 산업체에서 주관해서 이제 만드는 그래서 정부 주도의 연구가 산업체 주도의 산업화로 어떻게 이제 이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개발에서 본격적인 산업으로 향하는 그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 탑재 위성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그런데 이 밖에도
다른 위성들이 있습니다. 큐브 위성 12기가 함께 가는데 네네. 큐브 위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작은 위성들 네,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큐브 됩니까? 위성은 저 기본적으로 이제 10cm, 10cm, 10cm 정도 되는 걸 한 유닛이라고 부르고 정말 걔를 작네요. 이제 몇 개를 붙여서 이제 지금 이번에 올라가는 건 3개짜리, 그러니까 3U짜리, 뭐 6U짜리 이렇게 해서 뭐 크기도 수 킬로그램 정도 되고 굉장히 가벼운 위성들인데요. 그런 게 이제 이번에 12기가 같이 합체체로 올라가는데 네. 전부 다 이제 그냥 그 위성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가 위성이 올라가서 어떤 우주과학 실험을 한다든지 그 우주에 올라가서 어떤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기능을 실험을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실 12개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정부 연구소 것들부터 보면 이제 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했던 위성은 큐브 위성은 저 국내에서 개발했던 전자부품들, 우주용 전자부품들을 우주 환경에서 실제로 동작시켜 보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우주 환경은 굉장히 방사선도 강하고 해서 전자부품들이 살아남기가 힘들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국내에서 개발됐던 우주용 부품들을 실제로 우주 환경에서 비행해 본 경험을 만들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 떠 있는 부표와 지구 저궤도의 위성 간의 통신을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목적의 큐브 위성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이제 산업체에서 개발한 2개의 위성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 린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위성인데 그 큐브 위성에는 이제 단백질이 지구 저궤도 저중력 환경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지를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주 공간에서 이제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단백질이 자꾸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합성이 되어서 이제 균일하지 않게 이제 합성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주에서는 이제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균일한 구조로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 나중에 이제 신약을 합성을 하거나 할 때 우주에서 약을 합성해서 내려오면 지구에서 만든 약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그 약효가 좋은 약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많이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약회사들이 뛰어들어서 우주에서 올라가려는 실험을 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주로테크라는 기업이 만든 위성은 거기에서는 큐브 위성, 인공위성들이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제 우주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쓰레기가 되고 새로운 위성들하고 충돌할 위험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큐브 위성이 올라가서 임무를 마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 대기권 밑으로 내려와서 타버려서 없애게 하는 능동적으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그런 실험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미래 산업의 실험실들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위성들 중에 대학에서 만든 큐브 위성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실험적인 기술이 담겼다고요? 이번에 4기의 이제 대학에서 개발한 위성이 4개가 올라가는데요. 이제 뭐 제 생각에 가장 재미있는 건 저희 인하대학교에서 개발한 위성인데 저희 인공위성은 뭐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태양 전지판이 있잖아요. 저 위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태양 전지판을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돌돌돌 말아서 이제 그 작은 큐브셋이 작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 안에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아 넣은 다음에 우주에서 올라가서 쭉 펼치면 이 작은 위성이 굉장히 큰 면적의 태양 전지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초소형 위성들이 앞으로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력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기술들을 지구 궤도에서 세계 최초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카이스트의 위성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추력기,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한 추력기를 이제 실험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위성은 서울대 큐브 위성 2개가 같이 올라가는데 둘이 우주 공간에서 거리를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나중에 접근하고 이제 랑데뷰하고 이런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연구소도 말씀을 드렸고 회사도 말씀을 드렸고 학교도 말씀을 드렸고 이 많은 위성들이 다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큐브 위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 저궤도의 우주 기술의 뭐 생태계의 일부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용화가 얼마나 앞당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뭐 미래 산업의 시작이 되는 또 그런 기회인 것 같은데요. 이번 발사체가 이렇게 쏘아 올리고
이게 우주로 가서 다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느냐. 이번 발사의 성공률이 66% 정도라고 합니다. 발사 네.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네, 발사체 발사 성공 같으면 엔진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네. 그리고 비행체가 제대로 원했던 길을 따라 비행을 하는지, 뭐 분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비행체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비행하느냐, 요거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근데 그런 점들은 우리가 누리호 2차나 3차에서 이미 검증을 한 내용들이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 얼마나 신뢰도 있게 잘 동작을 하느냐, 요걸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호 2차에 성공했고 3차에 성공했고 이번 4차 세 번째 이제 3연속 성공을 바라고 있는데, 세계 발사체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새로 개발된 발사체가 이렇게 연속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예, 우리 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 신뢰도를 계속 높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연구하고 개발했던 발사체인데, 이것들의 체계 종합이라든지 발사 주도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민간 산업체에 이제 넘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체계 종합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정부 주도로 우주 개발을 하던 것이 이제는 네. 이제 민간 주도에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정부 주도로 간다는 것은 이 발사체 연구는, 발사체 개발은 이제 어려운 일이고 돈이 드는 일이고 이제 연구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거라고 보던 것에서 이제 산업체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이 발사체를 가지고 우리가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이 발사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민간 기업들이 이런 제작하고 조립하고 발사 운용까지 주도하는 이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이렇게 했던 것인데, 네. 아까 차세대 중형위성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해서 개발했던 것을 카이에 이관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발사체도 마찬가지로 항공우주연구원 주도를 했던 것들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민간 업체에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 정부 주도의 이제 우주 개발이 이제 산업체 주도의 우주 개발로 잘 전환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제 주관했던 이제 기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 전환기에서 이제 제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그게 이제 발사 성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네.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번 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항우영, 그리고 미국 하면은 나사로 대표되는 네. 국가 주도의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으로 이관되는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렇죠.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번 4차 발사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지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누리호가 제대로 비행할 수 있는지 그건 이제 넘어섰고요. 그건 넘어섰고, 실제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여러 개의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상업적 우주 시장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처음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성도 그렇고 발사체도 그렇고 연구소 중심으로 하던 것이 이제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지구 저궤도 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상업 활동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우주에 한번 가본다. 상대국이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컸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실제로 우주에 가서 상업 활동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산업체들이 실제로 뛰어들어서 이런 데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지구 저궤도에서 위성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의학, 그다음에 우주 재료 합성, 신약 합성, 우주 관광, 이런 분야에 굉장히 많은 민간들이 뛰어들어서 이제 상업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뉴스페이스의 이제 핵심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이미 완전히 그렇게 돌아섰고요. 나사가 연구 개발했던 기술을 가지고 스페이스X가 그걸 받아서 이제 우주 발사체 사업도 하고 우주 인터넷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민간이 발사체 만들고 위성 다 만들고 해서 서비스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대한 이제 부를 이제 얻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사가 주관했던 항우연이 주관했던 것을 이제 업체로 넘기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지구 저궤도에서 그렇게 막대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주 경제 활동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작년에 출범한 우주청이 이제 출범을 하고서 그다음에 뭐 컨트롤 타워가 일원화되고 그다음에 민간 연구소, 산업체, 업체들 협력 구조들이 잘 이렇게 정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환경에서 발사 환경에서 처음 이제 확인하는 사례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할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진행이 되면은 뭐 연구라든지 투자 규모라든지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은데 과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우선 우리가 발사체는 이제 비행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 최적화된 설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 동작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무거워서 이제 구조가 무겁기 때문에 위성을 많이 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상업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직 좀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비행하는 이 발사체를 여러 번 시험을 하면서 이제 무게 줄일 부분을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또 신뢰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추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기술적인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발사체가 가벼워지고 이제 실제로 상업 시장에 뛰어들려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지금은 우리가 발사체 한 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연 단위로 걸리고 그다음에 발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 발사를 하는데도 발사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스페이스X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발사를 하고 발사했던 걸 다시 또 회수해서 이제 연료 채워서 다시 발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발사 비용을 낮추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량화하고 그다음에 발사체에 다시 착륙시키는 이제 재사용 기술을 이제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사하는 누리호 4차 후에 이제 저희가 차세대 항국형 발사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주 목적은 누리호보다 몇 배 큰 발사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 목적 위에 그 주 연구개발 사업 외에 그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는 작은 소형 발사체를 같이 연구개발하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큰 발사체도 지금 재사용 발사체가 지금 우주 경제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면서 우리가 그 누리호보다 몇 배 큰 발사체도 이제 재사용 기능을 가지도록 우리가 우주청하고 우리 연구자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또 갖추려면 이뿐만 아니라 또 정책적, 산업적 이런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 글로벌한 이제 발사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제 정부하고 산업체하고 이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한데요. 네. 정부 같으면 이제 처음에 저희 발사장 같은 것들은 산업체가 이제 자기들 혼자 투자해서 뭔가 하기는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발사장 같은 이제 발사 인프라를 이제 구성해 준 것들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 개발된 발사체는 이제 뭐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사 성공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인공위성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발사체에 실어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치거나 그렇게 초반기에 발사체가 성장하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장 조성을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체가 이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고난도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고위험도의 기술 같은 것들에 이제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기술은 이제 실제적인 기술을 쌓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쌓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시장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정부와 함께 이제 연구를 해야 될 이제 그런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